안녕하세요. 베아트리츠입니다. 정말 길었던 장마가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8월의 마지막 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서서히 얇은 긴팔 옷을 꺼내 입을 때이기도 한데 이제부터 찜통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잠잠해지고 있던 코로나도 일부 부주의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으며 다시 예전에 쾌적했던 시절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감이 오셨죠? 네,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우리에겐 무엇보다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책장 앞에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읽었던 책을 꺼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읽었어요. 환경에 대한 특별한 생각 없이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저자가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이셔서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는요. 책의 거의 모든 부분에 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실천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했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황신부님이 왜 그렇게 환경에 대해 열성적으로 강론을 하러 다니시고 책을 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린 일단 외양간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잃었던 소를 돌아오게 해야죠. 이 책이 신부님이 쓰신 책이긴 하지만 종교를 떠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읽으셔도 상식이 되는 정도의 종교적 연계성만이 곁들여진 책이라서 오히려 여러모로 더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 소개 잠깐 할게요. 황창현 신부님은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워낙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조예도 깊으신 분이라 1992년 사제품을 받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장서서 환경운동 하고 계시고요. 강원도 평창의 생태마을에 이어서 지금은 문경에도 생태마을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몸이 아픈 분들의 자연치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심신을 치유해주는 멋진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황창현 신부님은요, 카톨릭계 BTS라고 불리세요. 그만큼 인기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워낙 재미있으셔서 신부님 강론 시간에는 5분에 한 번씩 빵빵 터지는 웃음 때문이라도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집에 와서 가만히 강론 중 말씀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걸 보면 정말 명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생태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에 갔었는데 자연 속에서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고 온 것이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천주교 신자분들 계시면 한번 다녀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분이 아니시더라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황창현 신부님의 환경 에세이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학자들이 20년 전부터 환경이 파괴되면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경고했었죠.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개발에만 더욱 열을 올려왔고 그로 인해 자동차, 비행기, 전기 제품, 컴퓨터 같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체들과 그런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 사람들을 환경학자들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합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 속에 넣으면 뜨거운 열을 감지해서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 천천히 물을 덮이면 끓는 물에 피부가 서서히 적응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끓는 물에 있는지도 모른 채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지구온난화에 서서히 적응해서 자신들이 끓는 물속에서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환경을 외치는 환경학자들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는 거짓말하는 소년이 되어버린 상황이니까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과 남극은 너무 추워서 쓸모없는 버려진 땅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극지방의 만년설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 섭씨 16도를 유지해주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이다. 아울러 시베리아, 알래스카, 캄차카 반도를 뒤덮고 있는 흰 눈 또한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불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기자로 유명한 조너던 위너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북극 온도는 10도까지 상승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알래스카에 이민 간 할머니한테 알래스카 겨울보다 경기도 겨울이 더 춥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빙하 3분의 1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서 바닷물의 흐름이 멈출 수 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대가 녹는다는 사실이다. 시베리아 동토층에 얼어붙은 두꺼운 눈 아래는 만년 전 빙하기 때 죽은 수많은 짐승과 각종 식물들이 썩어서 변한 메탄가스가 가득하다. 얼어붙은 시베리아가 녹으면서 그동안 묻혀있던 메탄가스가 지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태양열을 붙잡는 힘이 23배나 강한 물질이다. 메탄가스까지 쏟아져 나오면 지구는 뜨거워지다 못해 폭발할지도 모른다. 지금 지구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옥처럼 펄펄 끓고 있다. 혹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지구촌 기후변화에 핵심적 영향을 끼치는 주범이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기도 하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고 신호대기 시 기어를 중립으로 놓기, 자동차 에어컨 20%만 줄이기,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기,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지 않기, 주 1회만 대중교통 이용하기 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TV 1시간 덜 보기, 컴퓨터는 절전 프로그램 사용하기, 냉난방 온도를 2도만 양보하기. 그리고 자원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범국가적으로 확산 중이기도 하죠. 종이 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종이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샤워 시간을 조금만 줄이기 등의 작은 실천들을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 해내야 할 때입니다. 조금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요. 전 세계 인구가 동참을 하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등산 다닐 때 목에 두르던 면 스카프를 손수건으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서랍 안에서 쉬고 있던 면 스카프를 자주 사용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왠지 저도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정말 뿌듯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이대로 늘어난다면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킬리만자로, 로키 산맥 등의 만년설이 녹아내려 강줄기의 물이 마를 것이다.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진 인간은 물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뿐 아니라 나무, 짐승, 새, 물고기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람들이 쉬는 장소에는 반드시 물이 있다. 청계천이 여러 부정적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서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물이 주는 평화 때문일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물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코카콜라 1리터를 만들 때 그 지역의 깨끗한 물 1.5리터를 사용하는데도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유통 과정도 모른 채 1,000원밖에 안 되는 하루 일당을 1,000원이나 하는 콜라 사 먹는데 모두 써버린다. 그러잖아도 모자라는 아프리카 지역의 생명수인 물을 퍼서 건강에 좋지 않은 콜라를 만들며 물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표현을 fantastic 대신 맛있는 콜라의 앞글자를 따서 코카스틱이라는 말로 나타내기까지 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코카콜라 공장들은 경제적 착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물까지도 빼앗고 있다. 인도에서도 코카콜라 공장과 지역 농민이 물 확보를 위해 서로 투쟁을 벌인다. 이제 세상은 석유 전쟁보다 물 확보를 위한 전쟁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물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시대의 외침이다. 물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무와 물은 연인 같아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조상들이 넓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했냐, 지하 자원이 많은 땅을 물려주기를 했냐 하며 조상 탓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물려준 위대한 유산은 바로 울창한 숲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빼곡히 들어찬 나무 덕분에 강과 호수에는 물이 차서 넘쳐 흐른다. 숲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숲은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고 풍년을 선물로 안겨준다. 숲을 가꾸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고 물이 없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산이 주는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공기는 20억 명이 마셔도 되는 엄청난 양이다. 한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눈만 돌리면 푸른 산이 있고 맑은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가 석유, 석탄이 없는 에너지 빈국이라 하지만 숲의 가치를 대비시켜 보면 더 이상 에너지 빈국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숲에서 매년 700억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강국이다. 더욱이 앞으로 숲만 잘 가꾸면 그 혜택을 점점 많이 받을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오기가 날 때 날 물로 보지 마 또는 나 물 먹이지 마 하며 따지는데 이제 물로 본다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물은 새로운 황금 시장이다. 이런 물이 대한민국 산에 가득하다. 남한에서 1년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으로도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3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다. 북한은 난방용 기름이 없어 산에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썼기에 산림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나무를 베어버린 민둥산은 생태계 유지 기능을 잃어버렸고 큰 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벌거숭이산은 1996년 대홍수와 가뭄으로 6.25 전쟁 때 죽은 숫자와 맞먹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흙의 성질을 깨닫지 못한 북한은 부족한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산 허리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옥수수나 콩 같은 한 가지 작물만 촘촘히 심었다. 천삽뜨기 운동과 별보기 운동을 아무리 해도 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농사는 지을 수 없다. 현재 지구에서는 해마다 남한의 2배에 이르는 산림이 화재와 방화, 도시개발로 사라져간다. 이것들에 대한 많은 예들을 적어주셨는데요. 가깝게는 2주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이나 올해 초에 2달이 되어도 불길을 잡을 수 없었던 호주에서 났던 산불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주 산불로 지금까지 4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고 해요. 호주는 여름철 기온이 높고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더 더워지고 건조해져서 산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신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야생동물들이 빙하의 해빙, 대형 산불, 홍수, 가뭄 등으로 서식지를 계속해서 잃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과 더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염병의 출현과 확산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아이들은 아토피로 잠을 못 이루고 저출산율로 고민이 많은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무정자증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패스트푸드나 기준치 서너 배가 넘는 독성 합성 세제로 세탁을 하는 이런 익숙해진 우리의 현대사회가 불러온 폐단이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를 물리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지구온난화의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더불어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약보다는 식보요,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고 하죠. 하루 1시간 걷기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원리인 것 같아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거스르면서 생긴 병이니까 당연히 잘 보존된 자연에서는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연스러움이란 바로 하느님이 주신 그대로입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만 년에 걸쳐 새만금이라는 갯벌이 형성된 이유는 그 지역에 갯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사람도 살아야 하지만 그 전에 자연을 살려야 사람이 더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10계명이 아닌 환경 10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 10계명 1. 자연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2. 말 못하는 동식물을 괴롭히지 말자. 3. 검소함을 자랑 삼고 사치를 부끄러워하자. 4. 간소한 식단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 5.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활화하자. 6. 전기와 물을 아끼고 세제를 적게 쓰자. 7. 일회용 제품을 쓰지 말자. 8. 냉난방을 자제하자. 9.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애용하자. 10.
공회전을 삼가하고 매연을 줄이자. 이것만 지켜도 지구가 숨을 쉴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좋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